있고요. 육체적으로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통계가 뭔지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환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 중에서도 20대가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미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아픔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볼 때 먹거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들 먹거리 하게 되면 먹거리 하나만 좋으면 될 줄 아는데 실제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비싼 또는 보약이라도 이렇게 한 그릇을 먹으면서 아침에 티격태격 싸우면은요, 그게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그 먹거리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생각으로 먹느냐, 이게 전부 다 총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회복을 하려면은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조금 제가 다른 자료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은 약 7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입과 코로 들어오는 음식, 공기, 물에 의해서 약 500억 내지 6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서도 매일매일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이상세포, 잘못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면역이 강하면은 오늘 생기면 잡아먹고 내일도 생기면 잡아먹고 모레도 생기면 잡아먹고 평생 생기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강해서 이걸 전부 다 잡아먹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진 순간에는 이 이상세포가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이에요. 5년 내지 거의 15년 정도의 아주 긴 기간을 통해서 서서히 증식을 하다가 CT나 엑스레이나 MRI에 잡힐 때 우리는 이 사람을 환우라고 부릅니다. 물론 초기에 지금 혈액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 거의 대부분의 암은 아직 CT, 엑스레이, MRI에 잡힐 때 비로소 환우라고 되고요. 이 사람은 이제는 표준 치료를 시작합니다. 표준 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암의 증식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0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정상인의 몸에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는데 그게 자기 면역력으로 지금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자, 표준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표준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러 가는 것 이외에는 이제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다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주변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좋다는 것을 노트에 적어가기 시작하니까 노트가 한 권, 두 권씩 생깁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태초먹거리 학교에서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그 시행착오를 저희들도 겪었으니까 좀 알려드리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자기가 암 환자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몸에서 이제 암세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람,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 사람들 저는 비인지 환우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자기가 암 환자인지도 몰라요. 암 환자인지 알고 난 다음에 치료 방법도 확실하게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환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암 환우분들의 회복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암에 걸릴 후보자들의 예방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겪었던 시행착오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병원 치료가 끝나는 순간에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아이가 젊었고 초기였고 전이가 아무데나 상태가 없었고, 근데 병이 발병되게 된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이 제거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병원 치료가 끝나는 순간에 다 나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표준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다 죽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의 정상 면역세포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회복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도 저걸 무시하고 바로 학교를 복학을 했습니다. 4학년 졸업반이었어요. 전공이 또 산업 디자인과입니다. 졸업반에 그 졸업 작품을 하느라고 원래의 삶대로 아주 무질서서 밥 그냥 제대로 안 먹죠. 잠 제대로 안 자죠. 무사히 졸업은 했는데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재발이 되었습니다. 면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기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은 원발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신에 다 왔습니다. 도저히 병원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폐와 뇌의 수십 군데 동시에 온 거죠. 회복기를 놓친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사실을 왜 제가 알지도 못했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을까? 재발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제 품 안에서 보냈거든요. 그 아이의 마지막으로 제가 제 입으로 인공호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그 아이하고 이제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이었는데, 그 아이가 숨을 거두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감사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이는 참 하늘을 좋아했어요. 푸른 하늘을 좋아했고 또 흰 구름을 좋아해서 하늘 사진을 참 많이 찍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도 그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그 아이가 찍었던 하늘 사진을 다 모아서 그 학교에서 사진 전시회를 한번 열어줄 정도로 참 하늘을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참 아이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참 허무했고요. 안타까웠고, 왜 이거밖에 하지 못했을까 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암에 관련된 치료, 암의 원인, 또 독일이나 일본, 유럽에서, 미국에서 민간요법, 또 한국에서 민간요법, 모든 걸 전부 다 한번 내어놓고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뿌옇게 흐렸던 그런 것들이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고요. 퍼즐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런 고통을 최소한도 반복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반복. 지금 현재도 거의 모든 암 환우분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요. 병원 치료가 끝나는 순간에 나는 다 나았다. 면역기 회복할 시간도 없이 그냥 또 원래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안타까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봐서 이제 퍼즐을 맞추어 보니까 뭔가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춘목걸이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면역력은 환경,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생활 습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회복을 하느냐? 먼저 환경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많은지 아세요?
나무의 종류, 소나무. 왜냐하면 식목일마다 심었잖아요. 식목일 안 심었어요? 심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은 나무가, 그 다음 나무가 무슨 나무가 많은지 아세요? 예, 참나무. 예,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참나무, 도토리나무는 아무도 심지도 않은데 산에 그렇게 나무가 많아요. 가을에 말이죠. 도토리가 열리죠. 그럼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따서 겨울에 먹으려고 열심히 따서 이곳저곳에다 숨겨 놓습니다. 숨겨 놓는데 도토리가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숨겨 놓은, 아니지, 다람쥐가 약간 모자랍니다. 도토리가 모자란 게 아니고요. 다람쥐가 약간 모자라서 자기가 숨겨놓은 도토리를 다 찾아먹지 못해서 찾아먹지 못한 그 도토리에서 싹이 나서 산이 저렇게 산답고 산이 푸르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다람쥐가 인류대 다람쥐만 있었다. 그럼 자기가 숨겨놓은 도토리를 다 찾아먹고 머리가 비상하게 뛰어나서 다른 다람쥐가 숨겨놓은 것까지 곁눈질해서 다 찾아먹으면 산이 빨갛습니다. 황폐합니다. 이 암 환우분들 중에서 자기가 꼴찌인지 중간인지 최고인지도 모르고 모든 걸 다 아직까지도 쥐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놓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꼴찌도 이 세상에 존재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꼴찌가 없다면 산이 저렇게 푸르지 않습니다. 꼴찌 인생을 사시는 분이 없으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꼴찌 다람쥐가 말이죠. 꼴찌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길 때 대충 이렇게 게을러서 위에 낙엽에다 뿌려놓으면 도토리가 막 썩어버리고요. 싹이 나려면 반드시 뭐하고 도토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흙하고 땅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람쥐의 그 짧은 앞발을 가지고 꾹꾹 밑에다가 아주 그 낙엽 제일 밑에다가 흙 밑에다가 꾹꾹 박아 넣는 최선을 다한 꼴찌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산이 저렇게 푸르르고 산답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 환우분들이 회복이 될 때 자기가 갖고 있으면 전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되는 것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이걸 놓아야 되는데, 비워야 되는데. 두 번째 정신적인 면에서 비워야 될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 머릿속에서 분노를 지우셔야 돼요. 밤에 막 꿈에 나타날 것 같은 사람. 내가 뭐 자기한테 뭐 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왜 저럴까?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지우개로 매일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볼펜으로 이름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지우개를 지우면 잘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그래도 계속 지우면은 종이가 벗겨져 나가는 아픔은 있지만 이름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기쁨, 감사, 그리고 남을 위한 봉사, 헌신이 들어갔을 때 소위 면역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이 말기암 환자들의 기적적인 소생은 대개 이런 바탕에서 시작이 되었다. 또 이제 먹거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물 한 컵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걸어다니는 물덩어리들이에요. 70%가 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원하지 않더라도 소변, 대변, 땀, 호흡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는 물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은 몸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이 진해지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만병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접한 그 환우분들이나 또는 거의 대부분의 통계를 보게 되면 대개 암 환우분들의 공통분모가 물을 적게 먹는 분들이에요. 그럼 물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으냐? 적절량이 뭐냐? 여러분들의 소변 색깔을 보고 물이 적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 색깔이 샛노랗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 빨리 이런 컵으로 한 컵 정도 물을 먹어서 하루 종일 옅은 노란색의 소변 색깔이 유지되도록 물을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또 물이 좋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좋지 않습니다. 물 너무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익사. 그죠?
예,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6회에서 8회 이상을 가게 되면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그때는 물의 양을 줄이시고, 또는 커피나 녹차나 음료수는 물이 아닙니다. 커피나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카페인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물의 양을 가지고 바깥으로 빼나가기 때문에 커피를 드신 만큼 다시 물을 드셔줘야 됩니다. 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물의 양을 먼저, 최소한도 저희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물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